마블의 MCU를 보고 만들어진 DC 확장 유니버스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사실 MCU의 성공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케빈 파이기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는 MCU의 영화들이 일정한 퀄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데 성공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의 큰 틀을 짜고 관리해왔습니다. DC의 영화들은 틀이 잡혀있지 않고 영화의 퀄리티도 들쑥날쑥했죠. DC 확장 유니버스의 영화들이 실패한 이유는 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잭 스나이더. 그는 새벽의 저주에서는 신선함을, 300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독특한 액션 연출을 선보이며 스타 감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잭 스나이더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화의 이야기 구성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왓치맨, 혹평 일색이었던 서커펀치 등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였죠. 크리스토퍼 놀란이 참여했던 맨 오브 스틸 정도를 제외하면 그가 감독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리그는 이야기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영화 300이나 서커펀치처럼 뿌옇고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인물들은 온갖 무게를 다 잡지만 개연성이 떨어지는 행동만 하죠. 물론 액션 연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DC 유니버스에서 잭 스나이더는 하차했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제임스 완을 영입했습니다. 제임스 완은 데뷔작 소우부터 이야기를 흥미롭게 끌고 가는데 상당한 재능을 보여왔고, 그런 그가 내놓은 아쿠아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죠. 이제 샤잠입니다. 샤잠의 감독 데이비드 F. 샌드버그는 3분도 채 되지 않는 단편 라이트하우스로 주목을 받았죠. 이를 계기로 제임스 완에게 발탁되어 장편 영화에 데뷔했습니다. 공포영화 하던 사람이 히어로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2002년 작품 스파이더맨의 감독은 샘 레이미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 이블데드 같은 좀비 영화 만들던 특이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크게 성공시켰죠. 배트맨은 어떨까요? 잭 니콜슨의 조커 연기로 유명한 이 영화의 감독은 팀 버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 찍었던 영화는 비틀주스였고 괴기스러운 컬트 영화 감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러므로 데이비드 샌드버그가 만드는 샤잠에 대해 미리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샤잠. 이름에 느낌표까지 있는 이 캐릭터는 솔로몬, 헤라클레스, 아틀라스, 제우스, 아킬레스, 머큐리의 약자를 사용하는데 이들의 능력을 가져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히어로입니다. 샤잠의 원래 이름이 캡틴 마블이었다는 걸 떠올려보면 캡틴 마블과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건 재밌는 상황이네요. 샤잠은 코스튬부터 느껴지듯 소위 말하는 간지가 나는 히어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부터 즐겁고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엔 충분했죠. 기존의 무거움과 진지함을 뺀 DC의 샤잠,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이 영상은 샤잠의 줄거리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이야기는 빌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시바나라는 아이는 샤잠이라는 마법사에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샤잠은 7대 죄악을 봉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힘이 약해져 후계자를 찾는 중이었죠. 시바나는 7대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테스트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은 14살 빌리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바스켓스 부부에게 맡겨지는데 여긴 빌리 외에도 5명의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편 시바나는 어릴 적 자기가 만난 마법사를 찾고 7대 죄악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급해진 마법사는 후계자에 알맞은 소년 빌리를 찾고 그에게 힘을 전수해줍니다. 빌리는 샤잠이라고 외치면 어른으로 성장하며 슈퍼맨만큼 강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됩니다. 수트는 좀 촌스럽지만요. 샤잠이 된 다음 어쩔 줄 몰라서 친구에게 자기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부분은 영화 빅과 그대로 닮은 부분입니다. 사실 프레디의 역할 자체가 영화 빅의 빌리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비슷하죠. 빌리는 자신의 힘이 뭔지도 몰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 그 능력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시민들의 휴대폰을 충전해주거나 같이 사진을 찍고 돈도 받는데 이 부분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더라고요. 능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은 영화 크로니클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우연히 초능력을 얻은 아이들의 반응이야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참고로 로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로키도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능력을 쓰면서 잘난 맛에 빠진 빌리는 프레드와 갈등을 겪는데
이는 영화 빅과 완전히 같습니다. 빅에서 친구 빌리는 태도가 변한 조시에게 화를 내죠. 샤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쭐거리는 빌리에게 프레디는 정신 차리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시바나는 7대 죄악의 힘으로 아버지와 형에게 복수하는데 회의실에서의 장면은 꽤 섬뜩해서 역시 공포영화 감독이구나 하고 느껴졌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바나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샤잠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런인 시바나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이야기가 지루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샤잠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지 않는데 왜 시바나에게서 도망가는지 공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빌런은 7대 죄악의 뭔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슈퍼맨 다른 버전 같아요. 빌런의 특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분신처럼 꺼내 쓰는 괴물들이 7마리 나오는 게 전부예요. 딱히 얘네가 왜 7대 죄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7마리 괴물로 설정했어도 차이가 없어요. 7대 죄악을 품고 있다는 설정을 발전시켜서 능력을 발현하게 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빌런인데 샤잠 패는 거 말고는 나쁜 짓을 안 해요. 나는 한 놈만 패! 보통은 빌런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히어로가 나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시바나는 샤잠이 나한테 잠재적 위협이다. 그러니 죽여야지. 하고 개인적인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빌런이 된 목표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다 가질 거야. 이런 식입니다. 게다가 샤잠도 엄청 센데 특별히 샤잠을 죽일 계획도 방법도 없습니다. 어차피 1대1로 싸워서 이길 정도면 굳이 샤잠을 겁낼 필요도 없잖아요. 마크 스트롱을 보면 카리스마나 스타일이 딱 렉스 루터 같은데 이런 허접한 빌런을 맡기다니 좀 슬프네요. 아무튼 빌리와 시바나는 숨바꼭질을 합니다. 빌리는 숨고 시바나는 찾아다니죠. 근데 시바나가 위탁 가족의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그냥 놔주는 건 좀 황당합니다. 아니 능력으로 샤잠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판에 인질을 놔주다니 빌런 맞습니까? 이후 빌리는 시바나에게 능력을 주는 척하며 다른 형제들과 힘을 나누고 샤잠 패밀리가 됩니다. 전대물스럽다고 느끼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네요. 빌리는 시바나와 싸우고 나머지는 7대 죄악과 싸웁니다. 빌리는 시바나의 몸에서 7대 죄악이 빠져나오면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용해 시바나에게 승리하고 7대 죄악의 힘을 봉인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액션 연출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DC 확장 유니버스 중 가장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라 그 영향이 있겠죠. 샤잠과 시바나의 싸움도 슈퍼맨 둘이 싸우는 느낌이라 그냥 비등비등하게 치고받는 액션을 시간 때우기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샤잠이라는 캐릭터는 슈퍼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약점도 없으니 위기가 없어요. 샤잠이 7대 죄악 중 질투를 불러내서 승리하는 것도 능력으로 승부가 안 나니까 저렇게 끝내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어가는 빅과 슈퍼맨의 만남이라는 설정으로 시작한 영화입니다. 빅이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몸집이 커지고 싶다는 소원을 이뤄주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샤잠은 여기서 약점이 있습니다. 왜 아이가 커져야 하나? 왜 히어로가 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이죠. 샤잠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빌리가 원해서 히어로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빌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데 그런 것 치고 영화 초반에 보여준 부분은 그냥 사고치는 것 뿐이라서 얘가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7대 죄악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그럴 거면 그전엔 테스트 왜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았던 것 같은데 얘는 테스트도 없고 그냥 너밖에 없다 이러니까 영웅이 됩니다. 물론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도 거미한테 물리고 그냥 우연히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히어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죠. 그러다 벤 삼촌이 죽게 되는 결정적 사건을 겪게 되고 스파이더맨은 영웅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샤잠을 각성시키는 건 위탁 가정의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가 약해요. 각성했다기보다는 그냥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싸워야지, 가족을 지켜야지, 이 수준입니다. 어린 빌리와 샤잠의 성격이 꽤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샤잠을 연기한 제커리 리바이의 연기는 어린아이 같았지만 문제는 어린 빌리가 어둡고 무뚝뚝해서 서로 다른 사람 같아요. 샤잠은 중딩 같다기보단 그냥 초딩같이 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어른이 된 샤잠의 캐릭터를 영화 빅의 천진난만한 주인공처럼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빅의 주인공 조시는 애초에 철없는 아이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 같은 행동만 반복하죠. 하지만 빌리 베스는 다릅니다.
엄마에게 버림받고 위탁가정에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나이에 비해 성숙한 반항아입니다. 즉 전혀 다른 캐릭터를 접목하려다 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빅에서 조씨는 어릴 때나 컸을 때의 캐릭터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빌리는 샤잠이 되면 딴 사람처럼 변합니다. 영화의 몰입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또한 샤잠 팀원들의 개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개성을 뽐낼 시간도 부족했고요. 변신하기 전 모습과 이후 모습이 너무 다른 것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연령상 거의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메리는 변신하면서 배우가 바뀌니까 좀 당혹스럽고, 페드로 또한 단순히 나이나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 자체가 너무 안 닮아서 처음엔 같은 인물인지 인식을 못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주인공 제커리 리바이와 애쉬 엔젤도 매력적이지만 그다지 닮지는 않았더군요. 일단 머리색부터가 달라서 그 부분이라도 맞췄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음악도 기억에 남는 테마 같은 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좀 아쉽네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부담이 없다는 것도 좋고, 위탁가정이 따뜻하게 그려져서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어딘가 디즈니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빌리 베슨의 엄마 찾아 산말리는 배트맨 대 슈퍼맨의 마사 타령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빌리의 성장이라는 주제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른 사람이 진짜 부모인 것이죠. 어딘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욘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빅의 오마주도 좋았습니다. 피아노 씬은 워낙 유명해서 빅을 보신 분이라면 반가웠을 것 같네요. 나침반 액세서리도 빅의 오마주로 보입니다. PC 요소 부분은 자연스러워서 좋았습니다. 설정 자체도 위탁가정의 아이들이라 설득력을 가지고요. 특히 달라는 쫑알쫑알대는 게 엄청 귀엽더라고요. 사실 이런 PC 요소는 샤잠엔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레인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대물 주인공들은 모두 다른 인종이거든요. 샤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만 동양인 캐릭터 유진이 게임만 하고 해킹까지 한다는 건 역시 동양인이나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딘가 마블의 스타일을 차용해온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개그 스타일은 토르나 앤트맨에서 보던 느낌에 가까웠고, 연도를 표시하고 캘리포니아라는 실제 지역명을 사용해서 샤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것도 좋았습니다. 고단과 메트로폴리스, 아틀란티스 같은 가상 도시만 나왔던 기존 DC 영화와 차별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샤잠은 한국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꽤 호평을 받았는데요. 샤잠 원작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일까요? 확실한 건 제임스 완 영입 이후 DC 확장 유니버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잭 스나이더가 우중충한 분위기에 이도저도 아닌 스토리텔링을 보여줬다면 아쿠아맨부터는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쿠아맨과 샤잠이 좀 더 클래식한 히어로물의 진행을 따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커리 리바이는 토르에서 워리어즈 3 중 판드라를 맡은 배우인데 인상이 너무 달라서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샤잠도 토르처럼 번개를 다루는 것을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마지막에 갑툭튀한 슈퍼맨도 예상 못한 등장이라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샤잠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영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hazam!